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타페스 유일하게 잘생긴 남자 영어쌤 고쌤입니다. 자, 타페스에는 아름다운 영어쌤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생긴 남자쌤은 저밖에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뭘까요? 자, 바로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투부정사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투부정사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투부정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투부정사라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다음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강의는 총 5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1강부터 4강까지는 투부정사가 하는 일들, 역할,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 투부정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투부정사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답 찾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부정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투부정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투부정사가 하는 일 중에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투부정사라고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요, 투부정사라는 제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투부정사, 부정이란 말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not 혹은 never, 그러니까 아니다 라는 뜻의 부정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투부정사에 나오는 부정은 그런 부정이 아니죠. 자, 우리가 영어에서 사로 끝나는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런 것들 우리가 영어에서 8개 묶어서 중요하다고 배우는 거 있었죠. 무엇이죠? 품사입니다. 자, 품사를 정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 투부정사에 들어가 있는 부정사의 뜻인데요. 품사를 정할 수가 없대요. 왜 품사를 정할 수가 없을까요? 자, 먼저 투부정사의 모양을 알아보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모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원래 모양,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투부정사의 형태가 됩니다. 다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의 형태가 되는데, 투부정사는 한 가지 형태를 가지게 돼요. 한 가지 형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 투부정사는 무엇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렇죠? 동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어서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잘 있는 동사를 왜 굳이 모양을 바꿔서 동사가 아니게 만들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좀 이따 예문에서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가 하는 일을 설명해주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사도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나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른 아이들이 누구냐? 한 가지 형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빈칸이 3개죠. 네,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부사의 역할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한 가지 형태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이렇게 3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형태가 하나인데 역할이 세 가지니까 품사를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정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할이 세 가지나 돼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쌤이 지금 방금 어떤 역할하는 투부정사 오늘 할 거라 그랬죠? 네, 명사 역할하는 투부정사 배워볼 거라 그랬습니다. 명사의 역할을 하는 투 더하기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그 전에 명사가 하는 일을 먼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라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즉 문장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아이들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얘네의 특징은 다 어로 끝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의 맨 앞, 주로 맨 앞에 들어가서 문장의 주인 노릇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누굴까요? 주어고요. 주어가 하는 동작 혹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작하면 떠오르는 거 동사죠.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서술어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적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충 설명해주는 말,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보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요 흔히 설명할 때 쌤이 앞으로는 자리라고 할 거예요. 자리.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을 자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총 4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총 3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자리고요. 두 번째가 목적어 자리, 세 번째가 보어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를 배울 건데 명사가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투부정사가 이 각각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자, movies are interesting. 영화는 흥미로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화가 흥미롭다는 말은 영화를 안 보고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화를 어떻게 해야 흥미롭죠? 봐야죠. 즉, 영화를 보는 것이 흥미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movies are interesting은 그냥 영화가 흥미롭다는 뜻이니까 영화 보는 것은 흥미로워 라는 문장으로 바꿔볼 건데 영화를 보다 하면 우리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watch가 있죠. 자, 그런데 문장 맨 앞 주어 자리죠. 그쵸? 보통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뭐야? 보다 라는 뜻을 가진 뭐라 그랬죠?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주어 자리 못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watch 앞에 to를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보는 것이라는 뜻이 되었네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구나.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빈칸이 하나 또 있네. 이건 왜 빈칸을 했을까? 원래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 movies, 영화가 몇 편이에요? 한 편이 아니라 s가 붙어서 여러 개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are 라는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movie에 s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are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서는 영화들은 흥미로워요 하고 영화들 자체가 주어였다면 여기서는 영화를 보는 것, 여기서 진짜 주어는 우리가 지금 배운 투부정사거든요. 투부정사는 게스트로 쳤을 때 몇 개로 취급을 하느냐? 한 개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watch movies is interesting 하고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를 배우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요. Books are my hobby. 책들은 제 취미예요. 문장이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볼 겁니다. 책들이 취미가 아니라 책을 뭐 하는 게 취미일까요? 책은 어떻게 해야죠? 읽어야죠. 자, 읽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read 라는 단어죠. 그런데 얘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읽다 라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넣어줄까? 아, 동사를 명사처럼 바꿀 수 있는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to를 넣어서 to read books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빈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더 있죠. 뭐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주어 자리가 books 그대로 남아있어서 책이 여러 권이니까 are를 넣고 싶지만 정말 주어는 투부정사구나. 왜? 책이 주어가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 주어니까 한 개 취급하는구나. 투부정사는 하나니까 is 넣어주는구나 라는 거 실수하지 맙시다. 그래서 to read books is my hobby. 책을 읽는 것이 나의 취미야 라는 문장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은 주어 다음 자리 뭐였죠? 목적어 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문장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목적어 자리 I like movies. 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물론 영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I like movies. 영화를 뭐 하는 걸 좋아할까요? 찍는 거? 우리는 영화 쉽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뭐 하는 게 좋다? 보는 게 좋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보다 앞에서 나온 단어 watch가 떠올라야죠. 그런데 얘 목적어 자리란 말이야. 나는 좋아해요. 무엇을? 을을 목적어 자리.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또 watch라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줍시다. 어떻게? to를 붙여서요. 그래서 I like to watch movies. 영화를 보는 것이 좋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 문장 I want movies. 난 영화를 원해요. 영화를 원해요. 영화를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요? 영화를 보는 것, 영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해요. 뭘? 무엇을? 을을. 얘도 목적어 자리죠. 자, 보다 watch라는 단어 동사라서 못 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들어갈 수 있게 만듭시다. 어떻게? to를 붙여서요. 그래서 I want to watch movies.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원해 라는 문장 만들어 보았어요. 자리만 목적어 자리로 바뀌었을 뿐이지 방금 전에 주어 자리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남은 한 자리 있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이 이미 쳐져 있어요. 보어 자리. 자, 문장을 한번 볼까요? My hobby is 제 취미는 입니다. 영화예요. 취미가 영화예요? 이상하죠? 영화를 어떻게 하는 것? 보는 것. 그럼 잘 보세요. 내 취미는 입니다. 내 취미가 입니다.
그럼 내 취미가 뭔지 어떻게 알아? 정보가 부족해. 뭐가 필요해?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보충 설명해주는 말. 부어자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취미니까 보다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watch라는 단어. 그런데 보어 자리에도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게 명사처럼 바꿔주면 되겠죠? 수를 붙여서요. 자, my hobby is to watch movies. 내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장 이어서 계속 알아볼게요. 자, my plan. 내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어떤 계획이요? For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을 위한 나의 계획이 무엇이냐? 자, my plan for this weekend is 하면 이번 주말을 위한 내 계획은 입니다. 뭐야? 계획이 그래서 뭔데? 정보가 모자라. 보충 설명해줘야 돼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 for 자리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를 뭐 하는 것이 내 계획일까요? 보는 것이 계획이겠죠? 계속 떠올려요. watch라는 단어. 그럼 여기서 한 것처럼 watch라는 단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for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들어갈 수 있게 명사처럼,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줍니다. to를 붙여서요. My plan for this weekend is to watch movies. 이번 주말을 위한 나의 계획은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어 자리까지 알아봤는데, 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세 자리 다 자리에만 차이가 있었지 각각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이도록 바꿔주는 방법은 동일했죠. 자, 이거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그런데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거 짧은 칸 더하기 긴 칸 뭐 얘기하는 걸까? 투부정사의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모양 to 뒤에 뭐를 붙인다? 동사의 원래 모양 동사 원형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갖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어떤 뜻을 갖는다. 이거 감 잡은 친구들 있죠? 앞에서 예문 알아보면서 영화가 흥미로워. 근데 영화가 그냥 흥미로워요? 영화를 어떻게 하는 게? 영화를 보는 것. 그쵸? 영화가 내 취미예요. 영화가 취미야? 영화를 보는 것.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내 계획은 영화 보는 것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 계획은 영화 보기야. 내 취미는 영화 보기야 해서 뭐뭐 하기의 뜻을 갖게 된다는 것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앞에 나와 있고요. is important these days 라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문장 맨 앞 주로 누가 오는 자리다? 문장의 주인, 주어 자리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주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단어가 study와 English예요. 요즘에 중요해요. 뭐가요? 영어가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넣어볼게요. English is important these days.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영어는 요즘에 중요해.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하다, 동작, study. 그런데 주어 자리에는 동사가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명사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 어떻게? to 붙여서 이미 알고 있죠?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these days.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요즘에 중요해 라는 문장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She wants. 그녀는 원해요. 뭘? 무엇을? 을. 목적어 자리. 자, 목적어 자리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뭘 원하나 봤더니 my house, 우리 집에
visit. 방문하는 것이요. 방문하는 것. 방문하다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방문하는 것 했을 때 떠오르는 동작 방문하다 나와 있는 단어 visit 사용할 겁니다. 자, 썼어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 못 들어가지요. 명사처럼 바꿔야죠. 어떻게? to 붙여서요. She wants to visit my house. 우리 집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During the vacation. 휴가 기간 때, 방학 기간 때. 이런 문장 완성해 보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His plan. 그의 계획은 is. 입니다. 그의 계획은 입니다. 그의 계획이 뭔데? 보충 설명해줘야죠.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travel, 여행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travel만 쓰면 틀린 문장이 되니까 맞게 명사처럼,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to 붙여서요. 자, his plan is to travel Japan for a week. 그의 계획은 일주일 동안 일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어가 완성이 되었죠. 자, 계속해서 4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tt이 나오네요. 이번엔 Matt. Matt은 decided.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뭘요? 뭘 결정했어요? 무엇을? 을을. 목적어 자리. 자, 이제 지겨워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는 못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가니까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자. 주어진 by. 나는 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요. 명사처럼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by 앞에 to 붙여서요. Matt decided to buy. Matt은 사는 것을 결정했어요. 사기로 결정했어요. 뭘? A present for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 하나를 사기를 결정했다. 라는 문장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5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my goal. 여기서 골, 축구, 농구 할 때 쓰이는 골하고 모양은 같지만 목표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my goal is. 나의 목표는 입니다. 나의 목표는 이에요. 뭔데? 보충 설명 필요하지요? 그래서 빈자리 보어 자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목표가 뭘까 보니까 This homework today. 오늘 이 숙제를 끝마치는 것이래요. 끝마치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인 finish를 쓰는데 계속 반복이죠. 부어 자리에 동사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게 동사를 명사처럼 바꾼다는 거. 어떻게? to 붙여서. 그래서 my goal is to finish this homework today. 내 목표는 오늘 이 숙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5가지 문장 만들어 보면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는 거 느끼고 있지요? 이 감정, 그치? 감 잃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지금 우리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 알아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끝낼 거예요, 오늘.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의문사. 의문사라는 것이 투부정사 앞에 붙어버렸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가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육하원칙이라는 것과 들어맞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마지막 왜? why? 이렇게 6가지 의문사 생각나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가지 의문사 다 투부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아쉽게 탈락입니다. 뭘까요? Y요. Y는 투부정사랑 함께 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둘이 사이가 나쁜가 봐. 그래서 Y는 쌤이 지울게요. 그래서 who, when, where, what, how 5가지가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who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who 투부정사는 누구를 투부정사 할지 라는 뜻이 돼요. when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언제 투부정사 할지. 그럼 이제 쭉쭉 나와야죠. where 하면 어디서 투부정사 할지. what은요 무엇을 투부정사 할지. 마지막 how는 어떻게 투부정사 할지 라는 뜻 갖게 됩니다. 자, 의문사가 갖고 있던 고유의 뜻 다 갖고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 할지만 붙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의문사의 뜻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의문사 앞에 의문사가 투부정사 앞에 붙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 문장이 있는데 쌤이 끝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같이 만들어 보려고. 자, 문제가 아니야. It's not a problem. 뭐가 문제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장 앞자리 뭐죠? 주로 문장의 주인 노릇하는 주어 자리다. 아, 주어 자리구나. 그럼 주어 자리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까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어.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일단 여기에서 동작을 한번 찾아볼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말에서 동작 찾았나요? 맞죠? go라는 동작이요. 가다 go. 근데 동사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to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 앞에서 계속 했어요. 기억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말이야. 어디 장소 나타내는 말. 어디? Where to go is not a problem.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장 완성됐네요. 어렵지 않죠? 자, 2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그 표를 어디서 사야 할지를 알아 라는 문장을 만들어봐라.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He knows. 그는 알아요. 뭘 알아요? 그는 알아요. 뭘? 무엇을? 을. 목적어 자리라는 거. 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자, 뭘 아냐? 어디서 사야 할지. 이 말 안에서 동작 찾아볼까요? 어디서 사야 할지. 그렇죠. 사다. buy.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 못 들어가니까 명사로 쉽게 또 붙입시다.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 남았지요. 여기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어디. 장소 나타내지요. Where. He knows where to buy the ticket. 그는 알아요. 그 표를 어디서 사야 할지를. 문장 간단히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무엇을 고를 것인지야. The point is 요점은 이야. 뭔데? 보충 설명해줘. 모르겠어. 보어 자리라는 것이죠. 자, 동작 찾아봅시다. 무엇을 고를 것인지. 고르다. 뭐죠?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그런데 보어 자리에도 동사 못 쓰니까 쉽게 명사로 바꿉니다. 어떻게? to 붙여서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을 고를 것인지. 무엇? what이죠. what. 자, 문장 완성됐네요. The point is what to choose. 요점은 무엇을 고를 것인지야. 라는 문장 완성이
배웠네요.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지금 세 문장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뭐가 또 남았을까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모양 왜 바꿔? 야, 바꾸지 말지, 쉽게. 근데 항상 영어는 우리가 되게 쉽다, 할만하네 하면 뭔가 하나를 툭 더 던져놓고 가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쵸? 일단 의문사 투부정사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려면 의문사 뒤에 주어가 나와야 하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to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여기에는 should라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should라는 아이 우리 알고 있어요. 뜻이 뭐죠?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조언이나 충고할 때 주로 썼던 동사를 도와주는 무엇이다? 조동사이다.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이다. 근데 우리 조동사 나오면 알고 있는 상식, 떠오르는 상식 한 가지. 조동사 뒤에는 도와줄 수 있는 동사가 따라 나오는데 동사가 원래 모양으로 나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의 모양이 된다. 자, 그러면 직접 문장을 바꿔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I want to know when to attend the class. 나는 알고 싶어. 무엇을 수업에 언제 참석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자, 우리 지금 when to attend 의문사 투부정사 모양 보이나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이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의문사는 똑같이 쓰면 된대요. when. 그리고 주어를 넣으라는데 주어를 예를 들면 되나? 없는데 어떻게 찾아? when to start, when to attend. 주어가 여기 어디 있어? 어디 있어서 주어를 불러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수업에 언제 참석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누가 수업에 언제 참석하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알고 싶어요. 그죠? 근데 수업에 참석하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나 수업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어. 이런 뜻이죠. I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의문사 주어 됐으니까 should 넣어주고 동사를 원래 모양 여기 세 개 중에 동사보다 원래 동사 attend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 want to know when to attend the class 라는 문장이 I want to know when I should attend the class 라는 문장이 되었어요. 물론 두 문장은 뜻이 같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자, How to bake bread is known to many people. 자, 빵을 굽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부정사와 의문사 찾아볼까요? 맨 앞에 있네요. 맨 앞.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빵을 굽는 법, 어떻게 빵을 구워야 할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바꿔볼게요. 의문사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죠. 자, 빵을 누가 구워? 빵을 굽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 누가 굽죠? 일반적인 사람들, people. 혹은 우리가 굽는다 해서 we를 넣어도 됩니다. 자, 주어 넣어줬으니까 should 넣을게요. 조동사 들어갔으니까 동사의 원래 모양 세 개 중에서 동사인 굽다, bake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How to bake bread is known to many people. 이었던 문장이 How people should bake bread is known to many people. 그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문장 뜻 같습니다. 마지막 My question is who to go to the market. 내 질문은 시장에 누가 가는 것인가야. 누가 시장에 갈지야. 내 질문은 그런 문장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문사 투부정사 여기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의문사 유지해주죠. 똑같이 who. 자,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야? 주어를 어떻게 불러올까요? 여기서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여기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서는 who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까지 하니까 땡큐죠. 그냥 바로 should. should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의 원래 모양 세 개 중에서 원래 동사 go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My question is who to go to the market. 이었던 문장이 My question is who should go to the market 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세 문장 통해서 투부정사 앞에 붙어있는 의문사, 즉 의문사 투부정사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면 지금은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라는 게 뭐였어요? 한 가지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품사를 하나로 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모양 먼저 알아볼까요? 자, 모양은 뭐였어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원래 모양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다 뭘 붙였다? to를 붙여서 한 가지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모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죠?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했던 명사의 역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형용사와 부사 역할까지 한 가지 모양이 같이 하더라. 투부정사가 이런 일 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적 용법 문장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더라? 세 자리 기억나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마지막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거 뭐였어요? 투부정사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Who, where, when, why, why는 빼고 how, what 다섯 가지 의문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의문사 할지, 누구를 뭐뭐 할지, 어떻게 뭐뭐 할지 이런 거 기억나지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모양을 바꿀 수가 있었다. 어떻게? 의문사는 모양을 유지해주고 그대로 써주고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 알아내서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주고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진 should라는 조동사를 넣으니까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가 원래 모양으로 따라 나온다. 까지가 오늘 우리 알아본 수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머릿속에 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강의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